이 삼성전자라는 이런 회사가 ROE가 떨어져서 그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지금 반도체 경기하고 상관없이 네. 성장성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다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금융주,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이 다 저 PBR주로 그 해당돼서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정부의 이제 네. 밸류업 프로그램과 뭐 관련해서 지금 저 PBR주 사도 되는지. 네,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렇게 나온 그런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앞으로는 이런 쪽에 정책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은 지금 이제 자본시장 정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선거 때라든지 뭐 이럴 때마다 많은 정책가들이 이런 쪽에 정책을 하나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내놓을 걸로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PBR주 그리고 뭐 단순히 저 PBR이 저평가된 주식은 아니거든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 둘 다 고려해서 저평가된 주식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PBR 아니라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덜 오른 저 PBR 조금 힌트 더 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최근에 그 은행주들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은행주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닌데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저 PBR주 몇 가지를 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PBR이 0.5 이하 정도, 0.5 수준 내지는 그 이하 정도에서 수익성이 괜찮고 꾸준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배당을 주는 그 배당 수익률은 한 6% 수준 이상 정도 되는 거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일부 교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최근에 한 2종목 정도 열심히 좀 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신주고요. 통신주. 네, 통신주가 통신주라고 하면 세계 회사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건가요? 네, 그 중에 하나요. 예, 하나가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좀 일부 매수하기도 했던 그 종목은 지금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종목이 그렇게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하나는 유통주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PBR, 수익성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걸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거로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종목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저 PBR주는 결국엔 재가치를 받으면 더 이상 주가 크게 오르기 힘들다. 근데 엔비디아나 뭐 성장주는 저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을 투자할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AI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 존중하고요. 근데 저는 뭐냐면 농부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농부라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장 큰 돈을 가지고 계신 그 박영욱 씨도 주식 농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인가 하면 농사를 짓는 거죠. 계속 땅을 캐고 그래서 쌀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야 오늘 사냥해서 돼지 10마리 잡아왔어. 멧돼지 10마리 잡아왔어 하면서 이렇게 돼지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지만은 내가 총을 들고 돼지 사냥을 나갔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걸 뻔히 알거든요. 나는 그냥 농부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시라. 10마리씩 잡으시라. 그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잘 없다고 봐요. 허탕 치는 날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다치고 오는 날 그런 모습들도 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몸을 사려야지 더 많은 자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비중은 엄청 많잖아요. 비중은 많대 제가 생각하는 땅을 캐고 모이를 주면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데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 저 PBR을 여쭤봤고요.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주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아요. 비트코인이 진짜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서 지금 1억을 오늘 돌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지금 9,600, 오늘 최고점이 9,700을 찍었고 무엇보다 코인은 장 마감이 없잖아요. 24시간이니까 1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아마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또 인식도 바뀌잖아요. 비트코인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비트를 사도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가치 투자자들은 가격이 싸졌을 때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도 저는 과거에 상당히 싸다 싶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데, 근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어떨 때 제가 쌀 때다라고 생각하면 한 20년 동안 금값이 똑같아. 다른 물건값은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살까 말까. 예, 조금 사볼까. 코인 자체를 엄청 나쁘게 보시진 않으시는군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데 이거는 내 수준을 넘어선, 갑자기 저는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삼삼캐 왔어 라고 오는 모습을 제가 봤죠. 뭐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삼삼캐로 다닐 수는 없으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쌀 때 조금 사놓으면 다른 사람 이게 다시 올랐을 때 내 어떤 뭐라 그러죠? 마음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은 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지금 뭐 열심히 산다고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재미로 조금 사긴 할 거예요. 내가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김 작가님 너무 돈 많이 벌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약간 포모 현상 같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사볼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두세 개 이상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아무리 올라도 내한테 의미 있는 재산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나한테는 의미 없는 그런 재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를 포기를 저는 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는, 투자 의견에 대한 거는? 그쪽은 정말 어떤 산삼이 캐질지, 삼삼캐로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캐일지 못 캐일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는 것처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어떤 원리로 어떤 그 시장 상황에 그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가격이 변동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주식 시장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벌써 3월이죠. 미국은 계속 좋죠? 주식 시장이. 부러워요. 탐나는 시장이고. 그런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뭐 오래전이라고 해봤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미국 시장은 꽤 고평가된 시장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싸 보이는 그런 주식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면 어떤 시장이 보면 계속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고평가가 된 자산들이 많은 그런 시장들은 시장은 뭐 계속 오르고 뭐 어떤 종목은 또 막 몇 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섣불리 접근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종목이 막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막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 뭐 어떤 거는 폭락을 하고 어떤 건 막 오르고, 이 고평가된 시장에서의 특징은 좀 저 같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해서 어떤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는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ETF나 이런 것도 사고 싶지 않지만은 또 종목으로 들어가서 접근하는 것도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하고 있고요. 주식의 경우는 해외 주식은 지금 일본 주식 몇 년 전에 일본 주식은 조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일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 주식이고요.
대한민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반 고기 반이에요. 뭐 물하고 고기하고 반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평가가 된 주식을 매수를 하면 오르지는 않더라도 잘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빠지면 더 사면 돼요. 약간 그래서 난이도가 저한테는 좀 그런 난이도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주식은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하나씩 장기적으로 제거될 거고, 그럼 그게 제거되면서 계속 그 상향되는 수준이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미국 주식보다는 훨씬 쉽다. 말씀하신 건 저평가된 게 한국 증시에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저 PBR 외에도 저평가된 주식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저평가된 분야는 어디일까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주나 통신주도 뭐 저평가된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과거에는 비싸서 이쪽 음식료 주식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산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치주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음식료 쪽에 괜찮은 주식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주식들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은 못 오른 그런 것 중에서는 지주사 주식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업종에서 좀 큰 몇 가지 질문 드리면 AI랑 반도체 업종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AI 반도체 시대잖아요, 완전히. 사실 저는 AI도 뭐 저한테는 거의 뭐 33K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AI 산업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계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은 해요. 항상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그런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그리고 지금 AI 산업이 지금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이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레벨업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경제 수준을 한 단계 업 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이 옛날 금융위기 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비슷하게 나왔는데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생각하고요. AI도 우리 전반적인 경제 수준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AI가 발달하면 엄청난 메모리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엄청난 메모리들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정체되는 수준에서 다시 레벨업하는 그런 영향을 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AI 주식 중에 뭐가 좋으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는 모토로라가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 모토로라 주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져요.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면 저는 뭐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AI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 성장이 전반적인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는, 오히려 AI는 왜냐하면 그 중에서 뭐가 잘 될지는 불확실하고 잘 될 것 같은 거는 너무 올라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시장이. 그렇지만 AI를 통해서 그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의 뭐 대표적인 그 부자는 락펠러였잖아요. 네, 록펠러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그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박수를 쳤을까요? 왜 자동차를 타? 말도 있고, 맞아. 그리고 기차도 있는데, 기차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싣고 나를 수 있는데, 왜 차를 타? 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락펠러 같은 사람은 정유회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주유소가 설 수 있는 곳에 많은 땅을 매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AI 산업도 그거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잘 살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금융은 어떤 산업이 발전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야죠. 예. AI가 잘 되든 2차 전지가 잘 되든 자동차가 잘 되든 계속 연관을 거기에서 계속 빨대를 꽂고 있는 산업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뭐가 잘 될지, 이건 될지 안 될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이 금융에서 잘 되는 쪽을 찾아서 거기에서 돈을 번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금융업이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셔서 금융이 크게는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가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은행은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으로 나뉘잖아요. 그 증권사가 투자은행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투자은행, 이쪽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자본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증권업이. 그래서 증권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때 증권업이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2021년 그때 많이 상승을 해서 그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를 하면서 그때는 또 은행주들이 많이 싸 보이더라고요. 은행주들은 많이 오르고 있지 못해서 그리고 배당 수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행주 쪽으로 교체를 많이 해서 지금은 50대 50 정도? 그 정도로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이라면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쪽은 증권주고요. 왜냐하면 증권주들이 좀 더 빠르게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에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쪽보다는 어떤 잘 되는 산업에 지원을 하면서 돈을 버는 투자은행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요. 보험은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이 특히 생명보험은 그 가치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일부 손보사들은 일부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해서 저평가된 거는 비중 조금 적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얘기하시면서 자동차 얘기해 주셔서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는 사실 작년까지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가 좀 올해는 그 레벨업 했더라고요. 해서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올라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지금은 또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아직 더 저평가돼 있고요. 올랐지만은 아직 비교를 해보면 더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완전 이게 경기를 타지 않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궤도에 올랐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해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인공위성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아주 좋은 주식은 맞잖아요. 맞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책에서도 계속 밸류에이션을 했고 그리고 지켜봤을 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게 ROE 수준. 저는 ROE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ROE 수준이 과거에 뭐 30%대에서 20% 오케이 뭐 20%도 아주 훌륭하니까 15%대까지 이렇게 떨어져도 평균적으로 ROE가 떨어진 이유가 계속 자산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또 ROE가 떨어지는데 그런 ROE가 15%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봤는데 아마 작년에 10%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 삼성전자라는 이런 회사가 10% 이하로 ROE가 떨어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ROE 수준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경기하고 상관없이 이 기업 하나를 이제 봤을 때 성장성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올해 정도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하셔서 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원래 제가 밸류에이션을 안 했죠. 저는 채권형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흑자를 보고 큰 폭의 흑자를 보고 꾸준한 ROE를 내고 이런 주식들은 제가 평가를 하지만은 하이닉스처럼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 보였다가 흑자 보였다 이런 거는 제가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고려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보긴 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도체 100%잖아요. 반도체 100%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AI가 계속 잘 되면 잘 될수록 경기는 좋아질 거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여전히 이제 제 투자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등락이 심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2차 전지 섹터는요? 저는 사람들이 에코프로 할 때 에코프로가 뭐 하는 주식인지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요. 2차 전지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 느꼈던 거는 과거의 바이오를 봤을 때 느낌과 비슷했어요. 분명히 바이오 산업은 좋아져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 될 거는 분명하지만은 그때 바이오 주식을 투자를 해서 큰 돈 벌기는 힘들었어요. 실제로. 막 굉장히 오른 주식도 많았지만은 그런 주식에 뒤늦게 들어가서 또 손해를 입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고 폭등하고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만 원에서 나중에 뭐 한 몇 년 지나면 5만 원이 가 있어.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의 비중은 몇 프로 안 돼요. 오히려 소수들이 돈을 벌고 다수는 돈을 잃게 되는 이런 가격 급등.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그 주식은 좀 계속 피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2차 전지가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하면 당연히 산업은 발전하고 그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주식은 좋겠지만은 항상 그 얼만큼 그 좋을지 그 가격과 주식의 가격과 얼만큼 좋을지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쌌고 지금도 좀 좀 비싼 수준에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셔서 바이오 얘기해 주셔서 제약 바이오는요? 뭐 저는 그런 주식을 지금 뭐 일일이 들여다보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의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바이오를 가고 있어요. 아웃풋이 바이오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쪽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하고 있고 가격은 제가 일일이 안 봤지만은 최근에 그렇게 크게 들썩들썩하고 이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 차원에서 고평가된 바이오보다는 이렇게 일일이 잘 찾아보면 좀 가치 대비 가격 살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감은 가지고 있어요. 가치 투자자들은 막 시끄러워서 막 여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 뭐 이러면 쳐다보지 않고 좀 조용하고 인기가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주로 가지고 특히나 뭐 이것 때문에 요즘 내 손해를 엄청 봤어 뭐 이런 쪽이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최근에 인기 좋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괜찮은 쪽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거를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 그 두 회사는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은 회사에서 나오는 아웃풋 수익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다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의미 있는 수익의 레벨업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스럽다. 지금 수익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큰 폭으로 갑자기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조금 어떤 개혁적인 회사라기보다 안정적으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로 저한테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가격은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